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수리 논술 준비를 할 때 과연 그 대학의 작년 혹은 몇 년 동안의 기출 문제만 보면 논술 대비가 충분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머님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고 또 어디선가 잘못 들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많이 우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별로 출제 경향이 다르죠?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은 글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경향이라는 게 그 대학마다 어떤 독특한 스타일을 의미하는 건데, 대부분의 대학은 형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몇 년 동안 논술을 진행해 오면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냅니다. 라는 문제의 개수, 또 소문항의 형태, 혹은 제시문, 이런 것들의 느낌은 있고요. 질문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긴 한데, 내용 면에서는 과연 그 경향성이 유지될 것이냐의 문제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수리논술의 수년간의 경향을 보면 수능과의 유사성은 전혀 없어요. 수능 문제의 유형과 완전 다르고요. 가장 많이 내는 단원은 미적분, 확률 통계 많이 내고 거의 기하는 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문제의 형태는 증명형, 무엇을 증명하시오. 그리고 복잡한 계산형, 수식을 포함한 채로 정답이 있는 그런 형태고, 난도 또한 상 또는 최상에 가까운 이런 형태가 서강대 수리논술의 출제 경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서강대만 보는 학생이 있다면 기하 안 해도 될 것 같아, 확률은 한 99%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대학은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과거의 경향성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할 거냐의 문제는 역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 확실한 거는 작년에 낸 문제를 올해 내지는 않아요. 경희대가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수년 동안에 낸 문제는 모두 다 소단원 혹은 개념으로 말하면 좀 약간씩 다른 단원을 출제했다라는 측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나요? 당연히 그 대학에,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과거의 기출문제를 보는 거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경희대도 최근에 과학논술을 이제 빼면서 수학논술로 완전히 바뀌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과학을 포함했을 때의 출제 방식과 과학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출제 방식, 외형적으로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좋으냐면요. 제가 36개의 논술 출제 모든 대학의 기출문제를 매년 전부 다 풀어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으로 대학들 간에 어떤 문제를 유사하게 내고 어느 대학과 연관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논술 공부를 할 때는 경쟁대학의 기출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경쟁대학 또는 조금 더 상위 대학. 그러니까 경희대의 논술 문제를 풀 때는 서강대나 중앙대의 논술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면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건국대도 마찬가지로 건국대에서는 중앙대나 경희대를 경쟁대학으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건대 문제 보면 건대 스타일의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중앙대나 경희대의 문제들이 조금씩 차용됩니다. 그러니까 건국대 풀 때는 건국대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중앙대나 경희대의 유사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일부 어머님들은 건국대 논술 준비를 할 때 왜 건국대만 풀지 않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경쟁대학의 문제들, 난도가 비슷한 혹은 개념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다음 얘기는 무작정 어려운 논술을 공부하는 게 옳으냐인데요. 대치동의 학원들 보면 일부 학원들은 논술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고 올드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 학원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는지 옛날 기출문제 같은 걸 풀리면서 애들의 기를 팍팍 죽이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데요. 보통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군에 맞게 논술 공부라고 해도 그게 수능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수업에서 80%는 이해를 해야 그 논술 공부가 자기 거지, 너무너무 어려운, 지금까지 완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개념들의 공부를 하고 오는 건 별로 효과적이진 않아요. 어쨌든
자기가 현재 지원하려는 대학군 정도의 수준이나 그거보다 약간 더 어려운 내용으로 정리를 잘 해주는 게 논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기출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수능은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당연히 논술도 3개월 정도 남았죠? 원래 3월 정도 공부를 했다면 기본적인 개념부터 단계별로 배웠어야 하는데요. 지금은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실전 속에서 거꾸로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지금은 개념 공부하고 대학별로의 기출을 공부할 단계별로의 공부는 효과적이지 않고요. 그 대학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약한 부분은 뭔지, 조금 더 보강할 개념은 뭔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지금 남은 시간을 고려했을 때는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오셔서 유익한 정보 얻는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은 수능 전 수리논술 파이널 시간표를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능 전에는 연대, 시립대, 홍대, 가톨릭대, 서경대 논술 전형이 있는데요. 연대는 10월 2일로 시험 날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시립대, 홍대는 10월 8일 날 시험을 보죠. 그래서 9월 초인 9월 4일부터 연세대 수리 논술이 시작됩니다. 연대, 시립대, 홍대 전부 다 5번에 걸쳐서 5회짜리 특강을 하고요. 연세대하고 시립대는 3시간 정도는 과거 기출문제와 출제될 수 있는 예상문제 풀면서 개념 정립을 쭉 해드리고요. 확통과 기하도 연대는 무조건 출제되기 때문에 연대 논술에 필요한 확통과 기하 개념 정리 및 출제 예상 문제 푸는 시간에서 공부 시간이 하루에 5시간 있고 매주 일요일마다 수업이 있고요. 마지막 10월 1일 전날인 금요일만 오후 시간에 수업이 있습니다. 시립대도 마찬가지로 매주 일요일 날 5번에 걸쳐서 한 주에 오시면 2시에 오시면 5시간가량 공부를 하고 이렇게 5번 정도 하면 다른 수업에서 한 3개월 정도 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대는 저녁 시간에 일요일 저녁 시간에 기출 및 출제 예상 3시간과 확률과 통계, 홍대는 또 확통은 또 거의 확실히 내고요. 기하는 출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기하 부분은 일단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대는 4시간씩 해서 5회짜리 파이널 특강을 계획하고 있고요. 가톨릭대랑 서경대는 가톨릭대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3시간씩 해서 5회짜리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수투만 출제되죠. 그래서 가톨릭대는 고1의 경우의 수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또 수학 1이나 수학 2, 특히 수학 2에서는 수능형 고난도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들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대의 과거 기출문제와 출제 예상을 담아서 수업을 5회 정도 진행하고요. 서경대는 9월 24일부터 10월 달에 걸쳐서 5회짜리 특강을 또 계획하고 있는데 서경대는 약수령 논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수학과 국어에 걸쳐서 수학 2시간, 국어 2시간 해서 역시 서경대는 기출문제는 없고요.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출제 예상 문제 가지고 5회짜리 역시 특강을 마련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학원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안녕, 수정쌤이었습니다.